같이 아닌 사람이 또 앉아있네. 보통 저는 짧은 강의를 60분 하는데 여기 오면은 시간이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40분 정도로 그 시간 안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 우리 이런 인연으로 이순신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첫 말씀은 여해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수 여해 재단. 여해라는 말은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칠판이 없어서 서두르지는 못하겠네요. 이게 풀이를 하면은 너라야 세상을 화평케 하리라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시경에 순임금이 중국 시기에 다 전설이지만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설적인 왕들, 황제들이라고 하는데,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신하들 중에서. 그런데 신하인 우임금을 불러서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우임금이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다. 그럴 때 순임금이 여해 너라야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다. 너라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데서 여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임금의 신하, 이걸 한자로 뭐죠? 순신. 그 신하에게 여해라는 말로 해서 우임금을 임금으로 삼았는데, 그 여해가 이순신의 자입니다. 재밌죠? 모산 연상 선생은 이게 앞날을 예견했다 이렇게 당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해는, 이 여수 여해재단은 목적이 여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화평케 해요?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그 여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생애를 우리가 쳐다보고, 그 생애 밑바닥에 있는 그 어른의 가치를 끄집어내면은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이 예수씨는 언제 태어났냐면은 올해가 무슨 얘기입니까? 을사년. 을사년이죠. 네, 뱀때. 이 을사년 그때 조선이 분열돼 가지고 사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땅파들 간에 무, 갑자, 기묘, 을사. 네 번째 이 을사 사화가 나면서 동인 서인이 또 남인 북인으로 나뉘고 이런 분열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이순신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그랬다가 하늘이 언제 이순신을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분열된 우리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 7년간 전란을 겪죠. 이 전란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전란입니다. 삶이 아닌 전란이 있죠. 이 전란을 끝내시는 날
당신을 데려가고 이순신의 탄생과 이순신의 죽음은 곧 여해의 일생입니다. 여해라는 사람 이순신은 어떻게 살았기에 분열된 이 나라를 조선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그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우리한테 화평을 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뭘까 찾아보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순신 공부입니다. 그냥 어디서 추상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책에서 이 책은 이순신이 태어났다 해서부터 이순신이 죽었다까지 나오거든요. 그 일생에서 이순신이 한 말, 선 글, 한 행동을 보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것을 그냥 재미로 이 얘기로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뒤를 추급해 가는 거예요. 이순신이 이렇게 하나를 봅니다. 웅포에 적을 치러 갔을 때 적선이 15척이 머무르겠다. 전부 다 불을 태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2척은 남겨두라. 그래 부하장수가 15척을 다 무찔러 보면 공이 15척 무찔러 공이 되잖아요. 2척은 남겨두래. 불을 던져서 태울 수 있는데 왜 남겨두라 합니까? 하니까 요놈들을 다 태워버리면은 이 배 타고 있던 놈들이 도망을 가서 산 뒤로 넘어갈 거 아니냐. 산 뒤로 넘어가면 우리 백성이 살고 있는데 장수가 전략을 세우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화를 이제 공부할 건데 거기에서 이순신이 그랬구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또 더 물어보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까도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이순신 정신의 끝, 전략의 끝에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이순신의 내면적인 가치 체계가 아주 어떤 정돈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 가치 체계가 이순신의 가슴에 장착이 되어 있었더라. 어떤 상황에 다다르면은 이 경계를 당하면은 이 가치 체계가 이 작동이 되면서 한 번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체계가 딱 바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승리로 이끌고 하는 비결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해재단에 여러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는 이 가치 체계를 우리도 찾아서 우리가 장착해야 됩니다. 이순신은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고골에 이순신 사당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모아서 이순신 칭송하고 본받자고 하면 이 정도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이 성공을 우리도 성공을 이끌어야 돼요. 이순신을 배운 사람이 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이순신을 올바르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나라가 분열되고 넘어지는 위기를 이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면에 장착해서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돈된 인격을 딱 갖다 이렇게도 보면 정돈됐다는 게 그게 가치 체계.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이 기층가치입니다. 아주 밑에 있는 가치. 사랑과 정성만 지극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목적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일을 하는데 정성이 지극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의 회장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하들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뭐 저쪽에서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해봤나 이렇게 해봤나. 그런데 부하들이 거의 답을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하러 갔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부하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런 답할 수 있잖아요. 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럼 정주영 씨가 이수신 같으면은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수신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이수신 같으면 뭐라 하냐면 죽기로서 해봤냐까지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성을 다했느냐 이 말. 그 말에는 이제 답을 못 하겠죠. 이거는 안 됐으면 죽었을 거니까. 죽기로서 정성을 다했는데도 안 됐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아니면 죽지 않는 성공이에요. 이수신의 성공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뭐 사적생 요새 자주 쓰던데 사적생 그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명랑해전 직전에 내일이 명랑해전이 일어나면 오늘 밤에 경상도 수구는 무슨 적을 만나면 도망가는데 아주 일이 난 친구들이야.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원교는 도망갔죠. 저쪽에 경상 자수군은 또 먼저 또 도망갔고 우수군은 배들을 다 깔아앉히고 도망가려 하다가 부하 장수한테 잡혀가지고 이수신 밑에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전투를 하는데 이 경상수군이 내 척 가지고 이제 이수신 밑에 있다가 정유재란 때는 이제 12척까지 늘어났어요. 배가. 이 12척 가지고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외적과 체를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죠? 임진왜란 났을 때 도망가고 그 5년 후에 정유재란이 있어 또 도망가고 주특기가 도주. 그런데 이제 회령포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12척 그러면 이수신이 회령포에서 12척을 끊져서 이수신도 좀 피해가다가 명랑해서 더 이상 물렀을 데가 없는 곳에서 도망병 12척을 때리고 그것도 용감하게 싸우는 전라수군은 다 죽었어요. 경상수군 도망병을 가지고 그 대조선의 함대를 깬 그 외적을 깹니다. 그 전에 이수신이 내일이 명랑해지면 오늘 당신이 살려고 전투했겠어요? 아닙니다. 이수신은 울돌목에서 돌아가실 걸 생각했어요. 내 죽는다. 죽기로서 싸운 자 그렇게 죽음을 두었을 때 사적생이라는 말이에요.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에는 힘이 실립니다. 이수신이 한 모든 것은 그 뒤에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그의 행동은 우리를 움직이고 그렇게 그 힘은 결국 정성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성이 모이면은 이룩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이순신식 성공을 하기 위한 또 두 가지의 가치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니면 사양하는 사람이 양반이에요. 그건 아마 여러분 2강, 3강 때쯤 되면은 이수신이 정업 현감으로 있을 때나 그 전후에서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열몇 개의 일화. 그런 것은요, 외시야 돼요. 외시야 다른 분한테 전할 때 좋은 예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서 가슴 속에 여러분이 무슨 파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수신의 그 사랑과 정성이라는 기층 가치는 성공으로 인도하지만은 이수신은 그 성공이 눈에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니면 사양했다는 것은 바른 길만이 자기가 거둔 성공을 영원하게 만든다. 바른 길이 아닌 성공은
사랑과 정성이 지극하면 이렇게 지지만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옛날 우리 어느 큰 그룹에서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 밑바탕에 분식회계라고 하는 잘못된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순신의 성공은 그래서 정의가 나옵니다. 바른 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력, 제 힘으로. 이순신은 눈앞에 성공이 보이더라도 내 힘으로서 그 성공을 이루지 않고 남의 힘에 의존만 해서 얻는 성공은 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공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힘에 의존해서 얻은 성공은 결국 그 남의 것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수에 오면서 좀 심심해서 무슨 또 글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독립문 아시죠? 독립문. 서울 서대문고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이 독립문이 왜 세워진지는 잘 모르시죠? 보통 우리가 근대사를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독립문은 청나라에게 대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청나라 앞이 명나라 하여튼 중국 나라 아닙니까? 이게 조선이 독립을 못했어요. 한 번도 독자적인 왕국을 제대로 된 왕국을 계속 뭐서 바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왕국을 건설하는 불완전한 왕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혜가 생긴 우리의 여러 선진들 서재필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하면서 중국 사신들이 오면은 이 영접하는 문이 영은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갈 때도 그 길을 통해서 가고 올 때도 그 문을 통해서 오는데 영은 그것을 걸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웠어요. 이때까지 수백 년 계속되어 중국에 대한 예속을 이제 우리 독립한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해야 독립이 되는데 어쨌죠?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이기거든요. 일본의 힘을 빌려서 청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다고 독립문을 세웠지만은 그 독립의 공은 일본에게 들어갑니다.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도 오늘 여수 우리 동지들에게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이순신이 그래요. 친구한테 한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내 힘으로 출세를 하면은 좋고 나아가 충성을 다하겠지만은 근데 벼슬을 얻게 되면은 나아가 충성을 다하겠지만은 벼슬을 남에게 아부하고 하여 벼슬을 얻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다. 여러분 아마 책 서문조에도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순신의 자력정신입니다. 제 힘으로 성공을 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가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자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 이 네 가지가 하나는 기층, 두 개는 기층가치고 하나는 중층적도 두 가지는 가치가 돼서 이 가치 회로를 통과될 때 이순신의 행동은 내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전부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파면을 3번이나 당하고 이것 때문에 2번이나 백의종군을 당하고 사형 선고까지도 받았는데 그래도 끝나고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건 우리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순신식 성공법이기도 하지만 이순신식으로 살아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도 이순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수신이 발포만으로 있다가 파직을 당하고 지금 백수가 되어 있는데 저 유승용이 이순신보다도 한 3살 위입니다. 아마 이수신 형의 친구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같은 동네 여기는 묵사동사고 저는 건천동사라서 별로 안 떨어진 곳입니다. 남산 밑에 서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훌륭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수신이 그래서 이저 버스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율곡 선생이 이수신하고 같이 덕수이십니다. 이율곡 선생이 요새로 치면 내무장관이지 이조 판서를 하고 있어요. 인사권을 다지고 있는 판서였어요. 그래서 유승용이가 이제 이수신에게 저 이율곡 대감이 당신을 한번 보자 한다. 중간에 자기가 말을 놨겠죠, 그죠? 그 이수신이 뭐라 하느냐? 그 사람이 전상은 이제 이조 판서입니다. 전상으로 있는 한 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아무리 같은 지바이라 해도 안 가겠다. 사양해버려. 그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어제 강의를 하면은 요새도 그래 됩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막 미리 다 사람을 찾아가지고 미리 인사도 드려놓고 기반을 좀 잘 닦아야 되는데 이수신처럼 저렇게 살아갔어. 도대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아니 이렇게 사회 적응 능력이 미흡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 했잖아요.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우리는 그거 배워야 됩니다. 이건 사실 아니냐? 역사적인 팩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이수신한테 그걸 배워야 됩니다. 저게 진짜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고 제 것이 되는 성공이구나. 그런데 이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라는 이 4가지의 가치로서 묶어진 회로를 여러분은 이 20강인가 12강인가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작은 이수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수신을 여러분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이곳에 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화평해진다고. 내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이 세상 절대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힘들죠. 저도 이때까지 전 헌법재판관 이래가지고 얘기하면 가만 별 감동이 없었는데 요새는 조금 미안스럽고 국민들한테 괜히 죄송하고 그래요. 이순신의 그 가치를 아까 말씀 뿌리는 그랬는데요. 이것을 하나만 더 이제 우리가 쉬운 거로 표현하면은 가장 먼저 또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선공구사입니다. 선공구사. 내 이름 나는 거 이거 앞에 이 앞에 우리 공동체의 행복과 이익을 먼저 한번 놓자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사심에 찬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어려워져요. 이수신이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싸우고 아까처럼 배 15개 있으면 자기 공간 생각하면 다 깨지야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백성들이 큰일 날 건데 그 생각을 왜 합니까? 공만 올라가면 되죠.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주 힘들겠죠. 그런데 아니다. 내 공이 조금 좀 적으면 어떠냐. 그러나 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죽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렇게 가치가 딱 작동되면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제일 앞에 딱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신 전략의 종점에는 사랑이 있다. 그 지금 이 이제 말로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 뭐 이수신의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 외워야 될 것,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벌써 아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런 말만 듣고 사랑과 정성이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책에는 아마 수십 개, 수백 개의 이수신의 행동이 나오고 선글이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검증을 하십시오.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약간의 여러분 피부에 닿았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넣어야 됩니다. 넣으려면 여러분이 넣으셔야 돼요. 아무도 못 넣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한테 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정성입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8할이 안 되면 졸업 안 시켜준다 그랬대요. 그런데 8할이 아니고 여러분 웬만하면요 결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수신과 나와의 정성 문제입니다. 이왕 내가 당신을 공부하기로 해서 지금 이수신, 여수 이수신 학교에서 하는 이 과정에 들어왔으면은 아예 한번 정성을 딱 모아보십시오. 한번 결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조정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제의를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이수신 방을 하나 만드세요. 이수신 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수신의 가치를 차곡차곡 넣으십시오. 일하도 넣고 뭐 다 넣어가지고 이수신 방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 장착을 하시라고요. 그래 놓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다 하잖아요. 꺼내세요. 꺼내가 물어보세요. 야 이수신,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어쩌면 좋겠지?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공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 돼. 이수신 뭐 끝이고 뭐 여기서 배워서 졸업은 됐다. 아무 여러분한테 성공에 도움을 못 줍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나 어려운데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판할 때마다 이게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를 때 이수신을 불러냅니다. 이는 비용을 한 푼도 안 들여요. 비용 그냥 부르면 나오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제가 현재 있을 때 옛날 일입니다. 저는 뭐 13년 전에 이제 6년을 마치고 나왔으니까 20년 전에 이제 시작했던데 그 중에 제일 힘들고 기억에 남는 일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은 우리가 일본의 소송도 해도 안 된다고 하고 한국의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다 해달라 해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제로부터 당했던 이 고통을 정부가 지금 뒷손을 쥐고 우리를 그걸 법률적으로 부작이라고 합니다. 부작위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선언을 헌재에서 해주십시오. 이런 이것입니다. 저는 느낌이 그래 들었어요. 그게 벌써 6년이나 된 사건이라서 기록이 이래요. 저는 주심은 아니었는데 그 주심 재판관은 보니까 이것을 각하해야 된다는 소송거리가 안 된다. 저는 그때 뭐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9명 중에 6명이 해야 무엇이 바뀌거든요. 그래 합의를 해보니까 4명밖에 같은 쪽이 아니고 5명이 저쪽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기각으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서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합의하자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명을 못 하겠다고 다시 하자 하면 해야죠. 어쩌 그때 그 재판장을 맡고 있던 소장이 그랬어요. 김재방은 시간이 그 얼마 후에 합의를 할까요? 좀 더 기한 없이 시간 주십시오. 그건 좀 내가 생각해 무리한 요구죠. 기한 없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거는 그 저는 뭐 6개가 될 때 하자는 거죠. 그래 1년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재방안이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뀔 때마다 첫날 그분을 점심에 모셔서 얘기하고 그다음 또 8개월 이내에 또 바뀌고 그 1년 반 후에 이제 됐습니다. 합의합시다. 6대3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럴 때 그걸 지탱하게 만들어준 거는 예입니다. 얼마나 이런 기스가 있습니까? 그죠? 또 한 사람은 머리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마치고 나갈 때 이야 이수신 작은 이수신이 여러분 됐다는 말은 머릿속에 이수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수신이 여러분을 하여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수예회 재단이니까 여회는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수는 이순신의 국의 혼이 살아있는 최중심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임진년해 경상수군은 다 도망갔잖아요. 육군들 다 도망가니까 외적이 육로로는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육로로는 그렇습니다. 해로는 경상해안에서 벌써 막혀버렸어요. 이순신에서 그 막았던 이유는 이순신이 5월 4일날 음력 5월 임진년 5월 4일날 공부해 봅니다. 5월 4일은 이순신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이날 이순신이 처음 여수 앞바다를 출발해서 옥포에 가서 옥포, 하포, 율포 이 세 번의 전투를 합쳐서 옥포해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옥포를 끄집어내서 옥포해전. 그 다음에 그래서 한 4, 5일 싸우고 오잖아요. 그게 1차 옥포해전, 옥포승천. 지금 거제에서는 옥포대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4일에 갔다 와서 5월 29일인가 5월 말에 가서 6월 초에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이런 걸 외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머리로 생각해서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무엇이 율포 해저이고 두 번째가 뭐다 뭐로 구성된다. 이 네 번의 전투에 다 이겨냈는데 그 중에서 적장을 무찌른 아주 큰 전투가 당포라고 해서 요 네 개를 묶어서 당포해전, 당포승첩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 달 걸쳐서 또 한 번 있었잖아요. 또 한 달 후에 또 출진을 하셔요. 또 출진해가 한산, 앙골포. 이순신은 처음에 한산이라고 안 합니다. 견내량이라고, 견내량 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산대첩, 한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견내량에 있는 적을 치러 가서 한산 앞바다에서 무찔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산해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외적이 부산에다가 본진을 설치했었거든요. 한산해전에서 이기니까 이수신도 기분이 이제 올라갔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본진을 쳐서 전쟁을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른 때는 안 하고 마지막 부산 저 본진을 칠 때는 23일간 여수 앞바다에서 전라 좌우 수군이 합동 기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가려면은 딴 데는 200리만 가면 되지만 이건 400리길이에요. 많은 양식을 수천 명이 가야 될 먹어야 될 양식과 땔감을 다 싣고 가야 됩니다. 8옥선 배 한 척은 30m, 18m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100명에서 특히 대장성 같은 데는 200명까지도 탈 수 있었다 하니까 배가 한 20, 30명이 타고 반은 노를 젓고 반은 풀을 쏘고 활을 쏘면서 전투를 하는 그런 형식의 배였는데 이 네 번의 전투를 다 성첩으로 이끕니다. 이끌었기 때문에 임진년에 부산해전이 음력 9월 1일인데요. 9월 1일 성첩을 거둠으로써 조선은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그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까지 외적과 우리 이순신은 제해권을 두고는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습니다. 약 4년 반 동안. 명락, 그 다음에 강화의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침략해 왔을 때 원균이가 그때는 이제 이수신을 몰아냈으니까 원균이가 통제사로 가서 지금 칠천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멸하는데 경상 수군은 12척 가지고 저거 수군은 도망을 가서 있는 것을 건졌어. 2개월 후에 이 패잔병들을 데리고 명랑에서 또 우리 대함대를 깬 그 함대를 또 깨요. 이게 또 이수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임진년의 4대 성첩으로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5년 후에 원균이 뺏겼던 그 바다를 이수신이 2달 만에 되찾아오는 게 명랑해전입니다. 이렇게 5년간 제해권을 장악하고 안 뺏겼기 때문에요. 조선은 전라도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살아나갈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순신이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뭐 지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는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책임인 바다만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순신 승리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건데요. 내 책임만 다하라는 거예요. 내 책임만 다하면은 결국엔 나중에 보면은 나라가 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잘해서 된다기보다는 자재부면 자재부가 잘 돼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어떤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겁니다. 국가는 다양한 이 영역의 일이 있는데 이수신은 그때 전쟁에서 바다를 지키는 당신의 책임을 100% 완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기 두 발로 이렇게 뛰어서 조선을 공격해 왔다가 이수신에 의해서 한쪽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쪽 다리만 뛰어서 움직이는 그 적은 결국은 조선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 결국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가 이수신은 임진년 나기 1년 2개월 전에 여기 와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나라에서는 전쟁이 안 난다 했지만 이수신은 장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거북선 2척도 그때 만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전쟁이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행동할 수. 그래서 이수신은 임진년의 그 4대 첩을 통해서 재건을 장악했기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 4번의 전투마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출발한 것이 여수지요. 돌아온 것은 역시 여수입니다. 여수 바다에 들어와서 여수의 그때 좌수성의 정문이 진해루였습니다. 이름이 진해루를 통과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해루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가 있을 수 없는 개성문이다. 그래서 여수의 지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수는 뭔가 이수신에 뭘 만들려면은 진해루를 복원해서 개성문을 만드십시오. 굉장한 파리 개성문보다 더 우리가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여수는 이수신의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고 이수신의 구혼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최초 통제령이 한산도냐 예수냐 이런 싸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보면 저 너무 수준이 낮은 싸움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통제령은요 이수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후에 국법에 의해서 충무 두룡포에 생기고 그게 300년간 지속되고 한산도에 있을 때는 자수사로 있으면서 자수사를 본령으로 쓰면서 그냥 진지를 통제사가 돼서 진지를 거기 옮긴 거고 그 후에 진지는 자꾸 옮겨갑니다. 저쪽에 군산 쪽까지도 옮겨갔다가 나중에 뭐 목포의 고화도도 되고 고금 완도 고금도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그게 다 통제입니까? 그러면 관청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6.25 때 부산에 3년간 임시 서울이 오잖아요. 아 부산이 2대 수도입니까? 그렇게 그 난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가 있는 곳을 그렇게 고정적인 관청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의미도 없습니다. 여수는 다른 곳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구혼이 가장 깊게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이수신이 되셔서 이수신으로부터 받은 그 성공의 가치, 그 가치 회로를 찾아가지고 여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여수에 가서 이수신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곳으로 여수를 만들면은 여수는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수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듯이 여수도 그 성공의 가치를 전하는 작지만은 가장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여수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여수재단 관계자들하고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한테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여수를 정말 이수신이 살아있는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이제 기념 촬영 하고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도와주십시오. 잘 배치되시고.